여러분은 지금 본격 사회 지도층을 위한,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음악방송 약쟁이 스튜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성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음악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합니다. 네, 사회지도층과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문화평론 방송 약쟁이 스튜디오, 이번 주에도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네, 늦고렴의 고통에 아직도 이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늦고렴, 그렇네요. 지금 벌써 2주가 다 됐네요. 이 상황이 터진 지가. 보통은 이제 2주면은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뭐, 좋은 경우에는요. 뭐 심한 경우에는 뭐 4주에서 8주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회복이 되는 낌새가 별로 없고, 그 근육이완제 한 3일 먹었는데 그것도 크게 효과가 없었고요. 그냥 쉬어야 된다. 그런데 계속 작업실에 있다가 뭐 집에 또 어제 아침에 집에 공사해서 잠을 못 자고 나와서 작업실에서 그냥 쪽잠 자고 이러다 보니까 증세가 회복이 안 되고 훨씬 더 이제 악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정말로 좀 조심조심 해야 되지 않나 다짐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살살 이야기를 바로 진행하죠. 우리 또 딴 얘기 하다 보면 시간이 없더라고. 조금 가벼운 것부터 해볼까요? 성인 게임 장소 돈 1차 문 잠그고 불 질렀다. 용의자 사망 4명 부상. 이거 얼마 전에 봤던 그 소식인데, 돈을 잃어서 이제 앙금이라고 해야 되나? 울분을 품고 불을 질러서 그 안에서 그 불 지른 분은 그 안에서 돌아가신 걸로.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게임장이 과연 이제 합법적인 그 내에서 운영이 되는 곳인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그 성인 게임장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물론 그냥 이렇게 유희나 뭐 여흥을 위해서 그렇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장소가 없어야 한다, 이런 건 절대 없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치면은 뭐 우리가 오락을 위해서 하는 게임이든 아니면 취미 생활하는 것들이든 다 굉장히 무가치한 걸로 호도해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야, 성인 게임장 이거 사회악이야 이렇게 말씀드리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어떤 뭐 제가 잘 아는 그나마 게임 시장의 동향도 상당히 성인 게임에 못지 않을 정도로, 어떤 게임의 경우에는 성인 게임들, 이런 성인 게임장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는 형태의 그 BM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일주일에 얼마씩 해서 보통 최소 금액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하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게임에 박지 않으면 그 게임 내에서 사람 구실도 못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주간 무슨 패키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게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임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사라져야 해 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저 이제 어쨌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뭐 최근에 터졌던 확률 조작 이런 거는 이제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거니까 운영되고 있는 게임이라면 이제 소비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게임은 최선을 다해서 소비자들을 지갑을 열 수 있게 중독적인 요소들이나 어떤 경쟁 요소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남들보다 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쓰는 거고요. 네, 보통 우리가 많이 그냥 얘기하는 지혜롭게 소비하라, 내가 상황에 맞게 사정에 맞게 쓰시라 라고 하는 걸 좀 지켜서 가면 전 사실 문제 없다고 봐요. 내가 예를 들어 재산이 막
엄청 많아요. 막 수십억이 있어. 한 달에 한 100, 200 게임을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다. 한 달에 100, 200 게임을 못 씁니다. 저는 저도 그때 뭐 게임을 뭐 꾸준히 돈을 쓰는 건 아니지만 뭐 게임을 구매하거나 이런 적은 당연히 있죠. 구매해야지 당연히 하려면. 그런 거 하는데 뭐 한 2, 3만 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게임이라는 상품을 판매한 사람들에 대한 당연한 이제 대가인 거고, 제 지금 상황에서 뭐 사실 2, 3만 원은 좀 아낀 편이긴 해요. 돈 쓰는 거 전혀 무리가 없어요. 뭐 심지어 저는 뭐 매월 쓰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무리해서 뭐 빚을 내거나 아니면 다른 뭐 루트를 통해서 막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과금을 하고 하는 방식은 당연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성인 게임장도 사실 이것도 소형 카지노 아닙니까? 사행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곳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바다 이야기를 비롯해서 되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이제 결국엔 돈을 따기 위해서 하는 형태의 게임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요. 어쨌든 오락의 한 방식은 맞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뭐 경마장이든 경륜장이든 카지노든 갔을 때 정말 즐길 정도만 하고 와라. 빠지는 순간 나올 수 없다. 뭐 이런 경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행운이, 카지노 갔을 때 최고의 행운이 첫날 처음 갔을 때 돈 다 잃고 나온 사람이 최고의 행운이라는 말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초심자의 행운처럼 따면 거기서 오는 어떤 그 도파민을 해결할 수가 없다. 해소할 수가 없어서 계속 가게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뭐 불을 지르고 결국에 본인이 사망할 정도까지 이런 행동을 했던 그 상황이 어떤 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게임을 진행했는데 확률에 의해서 내가 잃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수상한 어떤 확률이 조금 바뀌어 있었다든가, 아니면 좀 부당한 어떤 게임 시스템에 당해서 그거에 분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당사자는 이제 사망을 했고 게임장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정확한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우리가 좀 지켜보고 이제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은, 이 사람이 게임에 이 정도까지의 어떤 몰입을 하고, 그 성인 게임장뿐만 아니라 어떤 오락물에 그렇게까지 몰입을 하고 그렇게까지 이제 중독적으로 되게 많은 감정적인 그리고 내 경제적인 그런 변화를 이끌 정도로 많이 몰입해 있는 거는 그 무엇이든 좀 위험하다. 뭐 사실 지금 현대사회가 굉장히 오락적인 사회예요. 정말 생존에만 급급하던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봐야 되고, 물론 또 계층 따라서 생존이 급급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네? 그래도 당장 내가 내일 밥을 못 먹고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도 뭐 일하느라 맨날 정신없고 치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가끔 시간 나면은 이제 게임도 하고 뭐 여가 시간에 좀 뭐 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지혜롭게라고 하면 너무 아저씨 같은데, 적정선에서 즐기고 다시 내 어떤 생산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선에 대해서 좀 스스로가 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사회적인 좀 뭐 캠페인이든 교육이든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가끔, 요즘에는 많이 안 하고 있지만 가끔 중학생들 뭐 진로의 날 이런 거 할 때 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가기도 하거든요. 올해도 한 2번 갔어요. 가면은 딱 쉬는 시간이 되면, 혹은 수업 시간 내에도, 왜냐면 제가 뭐 할 때는 애들이 휴대폰 들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게임을 엄청 합니다. 쉬는 시간이 딱 되면 바로 꺼내서 게임 돌려요.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학교는 아예 휴대폰을 수거합니다. 학교를 가면 휴대폰을 수거해요. 애들이 학교를 좋아할 리가 없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스마트폰도 아니었고 핸드폰의 기능이라고는 전화 문자밖에 없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는 뭐 되게 그 도트로 그려진 2D 게임들, 조그만 것들 몇 가지밖에 없었고, 그래서 학교에서 핸드폰을 걷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철저하게 등교하면 걷고 하교할 때 주는 방식을 취하더라고요. 결국 이게 뭐냐면은 뭐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적인 통제가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쩌면은 이제 그 많은 아이들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게끔 시도조차도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왜냐면 제가 수업할 때는 수업 시작할 때 게임을 애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 이거 보통은 이제 온라인 상으로 막 매칭돼가지고 PVP 하는 게임들을 해요. 이제 싱글 플레이 게임은 그냥 바로 끄면 되는데 저장하고, 이거 한 판이 몇 분 걸리시, 몇 분 남았어. 그러면 뭐 한 2, 3분 남았다. 보통 이제 호흡이 짧거든요, 요즘 게임들은. 2, 3분 남았어? 오케이. 이거 막판 하고 수업에 집중해라. 그리고 이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이것도 제 자의적인 판단인데 그 이후엔 조금 더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제 얘기를 더 들으려고 하고, 왜냐면 이게 약간 저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너가 지금 하는 게임에 너가 몰입해 있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한 판이 중요하다는 점을 나도 이해해. 나도 게임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유예를 줄게. 2, 3분? 오케이. 줄 수 있어. 그 정도 시간. 내 수업 시간에서. 대신에 끝나고 그걸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해라. 라고 거래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제가 또 이제 아이일 때, 청소년일 때 생각해 봤을 때는 게임 하고 있는 그 시간이 난 너무 몰입해 있고 너무 재미있고,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 잘 못해요. 사실 난 지금 재밌는데 조금 더 있다가 저도 상관없는데 딱히 급한 일 없는데 내가 지금 뭐 몇 시간을 게임하든 내가 당장 어떤 문제되는 게 전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 실제로 어느 정도는 맞아요. 실제로 게임을 당장 끄나 한 시간 더 하나 인생에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임에 몰입해 있는, 그리고 그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의 형태에 따라서 끊을 수 없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이제 감안을 해주고, 대신에 다음번에는 좀 수업 시간을 고려해서 매칭을 잡아라, 큐를 잡아라, 이런 얘기를 점차 해나가면은 그게 룰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학교 현장 계신 분들은. 근데 그걸 룰로 안 잡아놓으면 사실 그런 거 룰 잡으라고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가는 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뭐 예를 들어 뭐 진로 멘토 이야기 듣는 거 잠깐 듣는 거, 그리고 뭐 교과 수업, 그거 좀 듣는다고 뭐 대단한 뭔가가 됩니까? 학교에서 이제 집단이고 사회잖아요. 사회에서 내가 사람들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떤 룰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좀 몸에 익힐 수 있는 자리, 그런 시간이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 자발적으로 그 통제라기보다는 절제를 배우는 어떤 기회를 좀 지금 없애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거는 단순히
그 선생님들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하려고 하면은 이제 난리들을 피우는 학부모들도 많고,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행동만 할 수밖에 없게 이제 교사들이 축소되는 기간을 거쳐왔어요, 지금까지. 결국 이것들이 이제 모이고 모여서 이 세대가 성인이 되고 사회에 진출하고 나면 이런 특정 컨텐츠, 특정 게임 같은 거에 과하게 몰입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들은 더욱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게임장에서 불지른 거 하나로 되게 너무 많은 얘기들을 확장해서 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이런저런 생각 되게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다양한 생각들을 계속 뻗어나가면서 여기 이런 걸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성인들이 좀 더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는 성인으로 자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지냅니다. 자,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하철 기관사가 운행 중 게임 시청. 서울 지하철 4호선을 운행하던 기관사가 휴대전화기로 게임 영상을 보다가 적발됐다. 게임을 플레이한 건 아니고 게임 영상 같은 걸 이제 봤나 보네요. 뭔 게임이냐 이거. 뭔 게임인지 정확히 식별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사진을 누가 찍어서 올렸나 봐요. 정말 그 와중에 참 다행이라고 느낀 것은 4호선이라서 7호선이 아니라서. 왜냐면 7호선 그 기관사 중에서 아마 지금 부기관사일 텐데 친구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사고 나면 항상 얘일까봐 걱정이 되는 그런 친구인데, 다행히 이 친구는 게임보다는 보통 이제 좀 여행을 간다거나 뭐 밖에 나가서 하는 취미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굉장히 좀 되게 현기가 있고 그런 친구인데, 또 약간 똘끼가 있어가지고 매번 이제 지하철 기사가 날 때마다 좀 걱정을 하는데, 4호선 기관사 분들이 제가 규정을 잘 몰라요. 운행을 하는 동안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 중에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음악을 듣는다 같은 것들이 불법 아니잖아요. 근데 지하철 기관사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노래를 듣고 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운행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우리 대중교통을 타도 라디오나 노래가 나오죠. 근데 물론 게임을 플레이하는 건 정말 심각하지만, 게임 영상도 약간 이제 시각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정신이 팔리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건 조금 제가 그냥 넘겨짚어 보는 거예요. 요즘 무인으로도 운행하는데 그게 그 정도까지 이제 위험성이 큰 일일까라는 생각도 잠깐은 들어요. 왜냐면은 그 기관실, 운전하는 거기 안에서 하루 종일 계속 있는 게 것 자체가 사람에게 상당히 큰 심리적인 데미지를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진짜 기관사가 나쁜 놈이네 라고 나쁜 행동 하신 건 맞는데 너무 강하게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자극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업무 환경이 아닐까. 그래서 차라리 뭔가 그 기관실의 환경을 좀 개선해주거나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럼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운행하는 일과 상관이 없는 게임 방송을 이제 시청하셨던 분은 조금 이제 반성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워낙에 이런 게임 방송이나 게임 플레이 하는 것들이 이제 또 특히 조금 젊은 세대한테는 완전히
일상의 하나가 됐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도 뭐 애들 모이면 그냥 PC방 가는 거예요. 저는 PC방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냥 애들 모임 PC방 가는 거고 축구 아닌 PC방이에요. 그게 그냥 내 삶의 일부처럼 붙어서 왔던 거기 때문에 어떤 일터에서든 요즘에도 많이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일할 때 회사에서 어차피 핸드폰 잘 못 쓰는 거 이제 요즘에 자동사냥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돌려놓고 일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집에다가 충전시켜놓고 자동사냥을 돌려놓고 나갑니다. 근데 집에 와가지고 그동안 먹은 아이템 뭐 오른 레벨 확인하고 그럴 정도로 그냥 삶의 일부가 됐어요. 이제 나와 함께 그냥 얘는 자동으로 성장하고 있는 어떤 그 동반자 같은 거예요. 게임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때와 장소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런 능력들은 사실 성인에선 좀 늦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심지어는 아주 유아기 때부터 차차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교육을 하든 뭘 하든 해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오랜만에 듣네요. 손담비의 미쳤어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Yes. No. Which way to go? Yeah. 2 way to the RC. Let's go. 잘 들리리 매일 밤 부르는 거 your name 들리니 몹시 아프나 봐 이제 시작이란 말조차는 겁나 5분은 귀찮던 man I'm afraid of that 전화기를 들어 확인해 네 messages 전화줬으면 좋겠어 Catch me if you can but I'm
네, 미쳤어 듣고 오셨고요. 진짜 미친 얘기를 좀 하려고요. 네. 지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딥페이크인데요. 지금 이제 10대들이 좀 주된 가해와 피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어른들도 많이 하겠지만, 딥페이크가 뭐냐면 특정 이미지를 합성하든가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교육을 시켜서, 학습을 시켜서 그 사람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 같은 것들을 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옛날에 포토샵으로 하던 합성보다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진보된 형태의 그런 기술입니다. 과거엔 TV에서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다뤘었냐면은, 아주 어린 나이인 딸을 잃은 어머니에게 딸의 어떤 음성이나 그 외모 같은 걸 이제 해가지고 가상현실로 만들어서 딸과 잠깐 만나게 되는 요런 기술, 그게 기술의 어떤 옳게 가는, 메타버스 혹은 이런 인공지능 기술에 옳게 가는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알듯이 기술은 대부분 옳지 않은 방향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있는 이제 또래 동급생들이나 선생님들 사진을 가지고 딥페이크로 이제 러닝을 시켜서 어떤 음란물에 합성을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유포를 하고 서로 돌려보고 이런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발견이 됐고, 그런 딥페이크물을 공유하는 방들이 상당히 이제 텔레그램에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도 하고 있을 거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일단은 딥페이크로 만들어지는 음란물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새로운 것이라거나 되게 별세계의 어떤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영상으로 뭔가를 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고도로 훈련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였지만, 사진 합성하는 거는 사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한 20년 전에도 이미 가능한 기술이었어요. 결국에 문제는 제가 보기에 뭐냐면, 그거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놈들이 계속 생겨났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포르노에 내 동급생 친구의 얼굴을 합성해서 봐야지 라는 어떤 충동과 상상, 저는 그 나이 때 혹은 그 나이 때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일이 좀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이제 성적 판타지의 대상을 내 주변 사람으로 옮겨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 되게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충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 단계를 밟지 말아야 되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고 그걸 돌려보고 어딘가에 업로드하고 한다는 거는 이제 어떤 단계에서 브레이크가 무너진 거거든요. 글쎄요. 전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물론 이 딥페이크를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게, 왜냐면 그거를 절제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내 자유의 범위를 어떤 조정하거나 하는 과정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아마도 그 친구들한테 너 이거 왜 너의 또 또래 친구들을 왜 합성해서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아마 한 절반 이상은 어떻게 답변할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냥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리고 그 말이 이 친구들에게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얼굴을 보는 얘를 되게 음란물에 합성해서 보면 더 막 성적인 판타지가 충족이 되고 더 야하게 느껴지고 할 것 같아서요 라고 까지도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이제 광범위하게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이제 둔화 혹은 흐려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새로 생겨난 기술이라서, 최근의 기술이라서 엄청 특별한 어떤 신기술을 이용한 범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 뭐 한창 이제 개랑 새를 합성해서 뭐 개새 이렇게 만드는 뭐 그런 그 유행이 돌았었거든요. 개와 새요. 그거 저도 그 어린 나이에 막 초등학교 때였나? 그 합성된 게 너무 자연스럽고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포토샵 배웠었어요. 배워가지고 이게 그 새 얼굴하고 새 몸이랑 개 얼굴 같은 색인 거 합성해서 이렇게 그 이음새 이렇게 잘 문대가지고 지우고 해서 이미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기술과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요. 정밀도는 상당히 늘어났지만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의 변화에 따라서 그걸 알아서 이제 그 윤곽선을 따라가는 뭐 이런 것도 개발이 되어서 이거를 딥하게 다루시는 분들은 상당히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어냅니다. 언뜻 보면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신기술을 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질 수 있을까? 분노하는 거 맞습니다. 분노해야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걸 실제로 할 생각을 했을까? 실제로 했을까? 어떻게? 거기서 뭔가 대화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그걸로 뭐 돈벌이를 많이 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닐 거예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왜 했냐 물어보면 차라리 돈 벌려고 했으면 얘기가 명확해집니다. 정말 파렴치한 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이에요. 그냥. 제가 되게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고 가장 많은 분노를 자아냈던 대답이 이거거든요. 그냥요. 모르겠는데요. 그냥요. 실제로 얘네들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조금 시니컬하게 얘기해보자면 키웠어요. 이런 애들을. 이런 행동하는 게 자연스러울 정도로 키워냈어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제가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딥페이크 기술은 아마도 뭐 1년도 아니고 몇 개월 사이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낼 수 있게 진화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양상의 범죄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깊게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음란물을 만들어서 돌려보고 막 업로드하고 이것도 물론 대단히 큰 범죄입니다. 확실하게 처벌을 하고 얘네들 거의 재사회화에 준할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런 행동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정도의 지금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그냥 뭐 징계 좀 하고 아니면 뭐 사회봉사, 소년원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걸 해결 안 돼요. 나오면 또 합니다. 다른 걸. 그러면 이걸 넘어서서 딥페이크로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지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잖아요. 악당들은 부지런해요. 악당들은 상당히 부지런하고 상당히 기발한 것들을 해냅니다. 그거를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이 사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피해자 그리고 훨씬 더 광범위한 어떤 사회적인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뭐 왕왕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그냥 예시를 들자면 또 고위 관직자의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어떤 행동을 지시한다든가. 요즘에는 이게 실시간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그 화상 통화를 걸어요. 핸드폰으로 걸어서. 근데 이제 범죄자의 핸드폰에는 내 얼굴을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는 그 기능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이거 뭐 우리나라 사람으로 예로 들면 좀 민감할 수 있으니까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뭐 정부 관계자예요.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대통령 바이든이야. 그래서 야 지금 빨리 핵무기 발사 눌러. 지시를 해. 본인이 실시간으로 얼굴을 대놓고 지금 긴급 상황이니까 절차 다 무시하고 내가 책임진다 눌러. 발사해 핵무기. 굉장한 비약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류의 유사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범죄를 개발할 수 있고요.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거 이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페이스피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니 전화를 받아서 뭐 돈을 보내래. 뭐야? 그래서 다시 전화 걸는데 확인을 정확히 하려고 페이스톡을 걸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맞아. 우리 엄마가 화상통화로 나랑 지금 얘기를 했어. 맞구나. 뭔 일이 있나 보다. 보냈어요. 근데 딥페이크로 실시간으로 합성되고 있던 범인의 얼굴이었다던가. 그것들이 지금은 약간의 이질감은 있습니다. 근데 현실화되는데 저는 2년 내로 된다고 보거든요. 2년, 3년 내로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현실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내 자녀나 부모님의 얼굴을 그렇게 실시간 합성해서 혹은 이제 영상으로 합성해서 보내면서 협박한다든가. 그 기술이 개발되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으려도 관련돼서 어떤 대책이 마련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말인 즉슨 해석하자면 진짜로 입법을 하고 현장에서 이거를 이제 행정적으로 컨트롤하고 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게 미래의 기술이구나. 이 사람들은 이런 기술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고 어떻게 발전되고 있고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크게 뭐 당장 화제가 된 게 아니니까 관련한 입법을 준비하거나 하는 거에 굉장히 소홀한 겁니다. 이렇게 터지면 이제 딥페이크 뭐 예방법, 특별법 해가지고 안 들겠죠. 근 몇 년간 혹은 근 10수년간 보아온 행태가 항상 이거였어요. 소 잃고 외양간도 다 뽀개진 다음에야 뭐 좀 튼튼하게 지어볼까요? 하면서 대충 얼기설기 지어요. 근데 또 터집니다, 외양간. 그러면 뭔가 좀 하자가 있었네요. 이 짓을 수차례 해요, 수차례. 제가 방송에서 항상 시작할 때 이제 사회 지도층과 지성인들을 위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사회 지도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분들이 어쨌든 지도층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룰을 만들고 룰을 집행하는 어떤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만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미래의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혹은 어떤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라는 자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고요. 이어야 하고요. 여러분은 이런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내용들도 단순히 뭐
무조건 금지하고 규제하자가 아니에요. 터질 수 있는 문제들을 대응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놨었어야 됩니다. 항상 전 이게 답답합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기술적으로. 지금 음악 만들어준 AI, 영상 만들어준 AI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홍보를 해요. 인공지능으로 하루에 막 몇십 개씩 음악 만들어서 저작권 등록해서 이걸로 평생 연금처럼 저작권 받아먹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따져보자면 일부 가능해요. 만든 노래들을 협회에다가 누군가 등록을 해서 그걸로 발매를 하고 정산 받는 거 실제로 가능은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작권 침해나 문제가 있는 음원이 AI에서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사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같은 시기에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면 거의 같은 게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같은 곡을 두 사람이 등록하면 근본적으로 보자면 AI에다가 그냥 그 텍스트를 입력해가지고 만들어낸 노래를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부터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AI로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마침 방금 들었던 뭐 손담비의 미쳤어와 거의 비슷한 노래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저작권자가 나다라고 주장하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 같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가 아마도 터질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음악이 수학적인 경우의 수로, 특히 뭐 코드 진행이든 멜로디 진행이든 경우의 수로 가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썼던 그리고 좋다라고 느끼는 경우의 수는 또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럼 AI가 많은 노래들을 학습하면서 짜깁기해서 내놓은 무언가가 당연히 무언가와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만들어도 그런데 AI는 조금 더 특정 방향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성이 크다고 봐요. 저작권 침해를 할. 그걸로 노래를 내가지고 저작권료 받아먹고 내가 뭐 연금처럼 막 사후 70년 받아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AI로 만든 내 그 음원 중에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올지도 감당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AI로 만든 음원에 대한 저작권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행동을 하거나 법적으로 제정을 하거나 그런 데가 있나요? 이제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 저작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너무 긴데? 하여튼 지금 현행법상으로 보자면 AI로 만든 거를 저작물로, 개인의 어떤 저작물로 봐야 되는가가 약간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완을 해야죠. AI로 뭐 모티브를 따서 내가 내 뭔가를 넣어서 만든 음원하고 AI 딸깍해서 나온 음원하고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점점 음악 만들기 쉬운 세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그 샘플 판매한 사이트에서 샘플 갖다가 그냥 뭐 드럼 뭐 베이스 뭐 이 키의 베이스, 이 키의 기타 리프 붙여가지고 반복만 시켜놓으면 그냥
하나의 노래가 됩니다. 구리지만 하나의 노래가 돼요. 그걸로 내가 구매한 샘플이기 때문에 발매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어요. 저작물로 인정이 돼요. 어쨌든 그 조합을 한 것 자체가 저작 행동이다 라고 봐야 되니까. 근데 명령어에 드럼, 베이스, 피아노로 구성된 힙합곡 만들어줘 라고 해서 나온 음원이다. 그게 과연 이제 저작, 예술 창작 활동을 한 거로 인정이 될 것인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되게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고, 결국에는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리 이걸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미 너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그걸로 어떻게 돈 벌어먹는지 저는 그 방법들을 많이 이제 주워들은 게 있습니다. 교묘하게 그 온라인 광고 수익 같은 거나 저작권 수익 받아먹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주 충분하게 쪽쪽 다 빨아먹고 나서 문제가 터지고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또 뭐 음악 AI 특별법 이거 할 겁니다. 미래가 뻔히 보여요. 뻔히. 부디 뭐 여러분들 아직이 아니라 살 별로 안 남았고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 정치하시는 분들 얼마 안 남았고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이 아니라고 뭐라도 생각할 인간이라면 어떤 직업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폐단과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지 통찰하는 눈으로 좀 봐서 미리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신신의 세상은 요지경 듣고 오시겠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반푼다. 인생 살면 7, 80 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싱글벙글 싱글벙글 도련님 세상 방실방실 아가씨 세상 영감사 비틀어치고 할멈씩 도망갔네. 하하!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반친다. 인생 살면 7, 80 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싱글벙글 도련님 세상
방실 아가씨 세상 영감사 툭 비틀어지고 할멈 심해 도망갔네. 하하.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네, 세상은 요지경 듣고 오셨고요. 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는데 한 가지 정도 얘기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 수정구에서 있었던 일인가 봐요. 60대 음주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서 편의점 앞에 있는 탁자에 앉아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제 피해자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그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이후에 계속 돌진해서 옆 식당까지도 다 때려박아서 다 깨버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고,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 먹고 청계산에서 그러면은 마시고 운전을 했나 보네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게? 오후 9시. 그래요. 산에 가서 등산 좀 하고, 요즘에 또 해도 빨리 안 지니까 내려와서 지인들이랑 한잔 싹 하고, 뭐 집 코앞이야 괜찮아 하면서 운전대 잡으셨겠죠. 그리고 뭐 청계산에서 성남 수정구면 진짜 근처긴 해요. 3km면 뭐 저는 뭐 걸어서도 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이제 집에 간다고 가다가 편의점 앞에서 이제 앉아있던 누군가를 치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이거 저는 약간 이런 거 볼 때마다 과거에는 이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 그 얘기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 단속의 지능화를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표적수사나 함정수사가 불법이잖아요. 근데 함정수사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해볼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청계산, 도봉산, 이게 서울 근교, 경기도 근교에 있는 유명 산들, 음주가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엄청나게 벌어지는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에 있는 몇 군데 번화가들도 그런 데를 딱 어떤 빠져나오거나 드나드는 딱 길목 같은데, 지금도 물론 하고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주단속 그렇게까지 촘촘하게는 안 합니다.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는 루트도 있고 촘촘하게 안 해요. 아예 이 사람들이 운전대 잡고 나오면서 잡혀버리게. 우리나라 워낙에 도로가 잘 돼 있고 많아서 경찰 인력 한정돼 있고요. 아니면 이것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 제보를 받아요. 이 사람 음주운전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날 바로 출동해서 체열 측정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 시간대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조금 더 무자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음주운전자를 잡아내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마무리할게요. 거북이의 왜 이래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취업 준비 힘들다. 수강료에 응시료에. 포기하지 마. 성남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와 응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 취업 올패스가 있잖아. 한도 내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니까 잡아봐 어플라이에서 확인해봐. 당신의 취업 전사 성남. 오늘은 저 강남과 함께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바쁘니까 부지런히 해야죠. 월급날이 제일 기뻐요. 한국의 흥에 반해서 트로트 가수가 됐습니다.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 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